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1월 19일, 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11월 세 번째 주입니다. 한 주는 역시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끝났고, 그와 관련된 시장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전략을 짜 가야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바뀐 게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제가 갑자기 키움 차트를, 네, 지금 HTS를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쓰던 전 직장 메리츠게 오늘, 이따가 5시 반, 6시인가요? 그때까지, 어, 점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이해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고민을 살짝 하다가 뭐 손에 익은 게 그거다 보니까 그걸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예, 트레이더는 그때그때 맞춰준 상황에 맞춰갑니다. 또 급하게 설정 싹싹 하고 설정해봐야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제 툴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설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맞춰서 그냥 거의 뭐 변화 없죠? 똑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어떤 HTS도 와라. 예. 한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 가다가, 뭐 무슨 약속 있어서 갔다가 그 장중이었죠. 예, 뭐 영업하러 갔다가 증권회사 직원 때 보니까 이게 지금 매매를 해야 될 때예요. 주변에 급하게 PC방 들어가서 거기서 깔아다가 바로 설정하고 그래서 매매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 한 30분 정도만 늦을게요. 그리고 급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매매하고 왔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네, 내가 얼만큼 잘 챙겨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 솔직히 HTS는 뭐 어떤 거 깔아도 됩니다. 네, 어떤 거 깔아도 되고, 확인하고 주문은 뭐 다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키움 쓰시는 분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주셨거든요. 키움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해봤더니 잘 되는데요. 네, 키움 것도 저희 거 잘 적용됩니다. 이 일봉의 동향들, 그냥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일봉 동향 보게 되면은 저희 여기 보면 기술적 지표 설정, 여기 들어가서 주르륵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라인도 굵은색으로 이렇게 눌러서 표시되어 있고,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엔빌로프 같은 경우도 저 위에 거는 저희 아시는 것처럼, 예, 20, 그리고 라인 설정 잘 되어 있고요. 이거 중심선 빼고, 예, 그렇게 잘 되어 있고, 또 마지막 거는, 예, 근데 이거를, 기술적 지표 보니까 그걸로 하면 되더라고요. 기술적 지표 추가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은 하나씩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또 10, 다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별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세팅하는데도 한 15분이면 금방, 네, 후다닥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HTS가 갑자기 초기화 됐네? 어떡하지? 라고 하시게 되면 항상 기능 칸에 가셔서, 이런 것도 해야 되네요. 네. 설정 계열지 정보, 서버 저장하기. 이거 누르시고, 나중에 날라갔다. 어떡하지? PC를 바꿨는데 없어졌다. 어떡하지? 예. 내려받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놓고, 바뀔 때마다, 이거 내려받게 하시게 되면 그대로 세팅, 그대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증권회사 직원 같네요. HTS 강의, 사용법 강의. 네. 근데 저희 툴 그대로 잘 쓰시려면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또 하나, MTS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로딩,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요게 잘 설정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하게 되면은 MTS는 이제 화면이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게 길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이게 확대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별로 엔빌로프는 MTS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또 가로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보면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설정해봤더니 뭔가 좀 어색하고 시세가 제대로 잘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차가, 저희 엔빌로프 1차는 괜찮은데 2차가 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혹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서 한번 사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서피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 PPL 받은 거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윈도우 탭입니다. 네, 윈도우 탭인데, 보니까 한 뭐 4기가, 8기가 되니까 HTS 돌아가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피스 프로일 겁니다. 제가 아마, 저도 살 건데요. 그러면 이동하면서 거기 LTE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 데이터 나눠받기로 쓰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동 중에도 이 엔빌로프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그걸로 움직이면서 아니 뭐 저 스마트폰을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연결하면 되니까 뭐 와이파이 버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움직이면서도 즉각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만약에 그거를 또 책상 옆에 두고 차트가 떠 있으면 또 부장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밑으로 가려놓고 켜놓고 그리고 그냥 또 보니까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한번 사고 나중에 또 구입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입 후기에 좋아요 눌러주셔서 네, 그거 포인트 받나요? 뭐 하여튼 한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작하고는 하는 게 지표 정리하는 거죠. 예, 오늘은 또 이것저것 또 오늘은 체크할 게 좀 장이 한 단계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 체크 대상은 종목입니다. 어차피 트레이더가 종목이 중요하지 시황은 그냥 오늘 큰 그림만 잡겠습니다. 그림만 잡아서 여기서 뭐가 어떨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자 이게 답니다. 뭐 지금 큰 이슈 별로 없어요. 또 FOMC 다룰 때까지 이슈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서 눈치 딱 봐가면서 될 거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계좌를 조금씩 업시켜야 될 그럴 단계가 아닐까. 뭐 추세는 아직은 뭐 강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저희 전략 48 36 전략입니다. 아니 32 전략입니다. 48에 32 네, 4989 32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들 한번 빠르게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바라봤던 어떤 중요한 단계들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라인들이 한 요 정도쯤 되죠. 요 정도쯤 되다 보니까 약간 109대 이제 밀려 내려야 된다. 그걸 어떻게 내렸죠? 거의 한 방에 확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게 그 내려오는 단계 쪽에서 달러가 약하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원화 강세가 되겠죠. 원화 강세의 흐름들이 맞춰가는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외국인들이 환율에 상관없이 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환율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한국 시장이. 거기서 베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됐던 이 과정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기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으로는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109대 부분 내려갔죠.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때가 이제 요 라인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테스트 라인들 요 정도 라인입니다. 요게 그 밑에는 잘 안 밀리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5, 104.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요 104대 부분이 하향 이탈하게 되면서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라인들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때는 105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부분이 가장 반등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108, 109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은 시도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109, 110은 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109대. 그리고 아니면 밑으로는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인덱스는 꼭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원화 환율의 기반이 되다 보니까 꼭 챙기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밑으로 요 단계가 하락하는 다음 단계 한 105, 104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점에서 아마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109대 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105대 좀 넉넉하게 104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104나 뭐 105나 뭐, 그러니까 105 밑으로 자리 잡는 요 점이죠, 요 점. 네, 요 밑으로 하락하는 점, 요 점이냐, 아니면은 요 라인 쪽에서 한 109대로 위쪽으로 가느냐, 요 두 개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러면 109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환율은 1,400원대 진입을 할 거고요. 105대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한 1,250원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의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좋겠다라는 쪽에서 두 가지에 따라서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 109대 달러 인덱스가 돌파한다. 주식 비중 별로 안 좋겠죠. 주식 비중은 하향. 만약에 요 정도 105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다.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려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보유죠. 중기 바이앤 홀드에서 사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달러 위안 잠깐 볼까요? 네. 뭘 가입을 해요. 이거 맨날 보려고 할 때마다 참, 네. 어차피 위안화도 같이 연동을 하는데 위안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이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주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약간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요인이냐? 결국은 달러를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안화 약세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같이 나왔을 때는 또 국내의 원화는 똑같이 약세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준은 한 7.3 여기는 중요한 저항이죠. 그래서 7대가 깨지는 게 가장 좋겠는데 이번에 환율이 또 원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면서 7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그나마 위안화랑 같이 연동해서 좋은 신호겠죠. 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환율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네, 요거를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때 제가 들어왔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아마 공지사항에 밤늦게라도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할 뻔 하다가 안 들어왔는데요, 뭐. 네, 그때 장중에 105대가, 아예, 네, 자꾸 105가 붙였네요. 15,000달러대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장중에 밀려가지고, 왔다 싶어서 14,000달러, 제가,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14,000이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와서 한번 주문을 넣어봤습니다. 안 오고 그냥 14,000, 7, 800 여기서 그냥 쭉 하고 또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불안하다. 그리고 또 한번 밀린 다음에 좀 제대로 돌아가지가 못하죠. 지금 이번에 FTX 관련된 쪽의 동향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쏘아 올린 공 지금은 구조적인 하락에서 이거 14,000이 여기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요, 지난 과거 때, 2020년도 초에, 고가 때 보고, 2020년 초에, 거의 이제 기록했었던 고가 때 라인 정도죠. 예, 거기서부터는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대응하기도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이제 관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끔, 저희 가는 것 중에서, 이거죠. 미국 시장에서 관심주도 같이 보지만 가상화폐도 한번 이 관심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인가요? 또 계좌 개설하는 방법 또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근데 아직은 wait, 예, 때를 기다리자. 예, 아마 실망과 함께 또 한 번의 폭풍우가 지나오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약간 이거는 사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 없습니다. 가격 싸다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한번 좀 보려고 생각 중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변화들도 한번 보자. 어떻게 아마 이제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사태의 일괄적인 범인들? 네. 아니, FTX는 무슨 고객돈 빼다가 직원들 집 사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거는 완전히 그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죠. 이러면, 네,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거의 내 돈, 고객돈도 내 돈. 네, 내 돈은 내 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 진짜 잘못한 거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금리 관련된 쪽은 요즘은 이쪽이 약간 좀 약하죠. 근데 일단 하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채권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동향은 그래도 이제 고점은 못 가지만 약간 좀, 그래도 만만하게 빠지는 않겠다라는 쪽에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 이렇게 느리죠? 네. 지금 한번 물가 CPI 발표되고 한번 출렁했습니다. 밀리고 하지만 돌리죠. 근데 이때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10년,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즉 단기 이물 차원인데 3개월 물, 3개월 물과 2년 물 이거 사이에서의 교차 흐름들이 이게 거의 이제 지금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렇게 되는 게 뭐 일반적인 통용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지금 올해 일반적인 통용,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통계 뭐 어떤, 이거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제 거의 다 와가서 요걸 보고 아마 미국이 지금 거의 이제 금리 다 인상 다 끝났고 앞으로는 뭐 어떤 조금 있으면 변화가 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금리 이제 그렇게 올렸더니 여기서 딱 멈추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너희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연준 위원들이 바빠지셨죠. 시장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눌러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블러드 형님이니까 네, 빨간색으로 해야죠. 블러드 형님, 네, 블러드 형님 이거 아닙니다. BUL, ER 뭐 어쩌고 됐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스펠링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이분은 벌써부터 나서서 정책금리 상담부 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예, 우리 상담부는 여기 7%야. 지금이 4%입니다. 네. 7%면 지금 앞으로 3%가 더 가야 됩니다. 네, 75%더 올라야 돼요. 그리고 하단부가 우리 5%야. 아니, 지금이 4%인데 그럼 앞으로도 한 1%더 올라가?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금 골치 아파요.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더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물가 수준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밀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솔직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연준 위원들은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고, 저러다가 가뜩이나 고용 괜찮고 소비도 지금 크게 꺾이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잡은 거 하나 몇 개 있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중고차 잡았습니다. 중고차 만화임 지수 보게 되면 확 빠졌죠. 두 번째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입니다. 주택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택 금리가 그렇게 올라서 모기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또 중고차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자동차를 보통 보면은 거의 할부로 사는데 할부 금리가 10%대 신용 안 좋은 분은 20%대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중고차 가격이나 할부 금융은 망가지는 건데요. 이거 당연히 되돌아갈 거예요. 주택도 금리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이걸 잡은 거 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우리 물가 잡았다 좋겠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머지 뺀 거 볼까요? 나머지 뺀 거 만약에 식료품 가격, 이건 물론 코어 CPI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식료품 가격 이거 금리로 잡을 수 있나요? 금리를 못 잡습니다. 만약에 곡물 가격들이 다시 해외에서 올라가서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흉작이었네 또 생각보다 흑해항구에서 제대로 또 공급 안 되네 수출 안 되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 곡물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면 식료품 가격 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 또 4% 가까이 하락했다가 장중에 좀 돌린 것 같은데 유가가 또 영향을 받죠. 유가 또 올라가게 되면 유가나 또 LNG 또 올라가게 되면 영향 받죠. 지금은 또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하고 화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화해 그러죠. 언제 우리가 싸웠나? 라고는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딱 눈치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손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복잡한 스토리예요. 네. 지금 딱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 패싱하고 그냥 바로 갔죠. 일본 안 갔습니다. 근데 약간 미국을 견제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부터 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 얻을 거 좀 다 얻었고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서 뭔가 강하게 하려다가 안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산입니다. 요거는
아마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산 쪽은 야, 한국 이러다가 거의 뭐 지금 기술력이나 가성비나 다 뛰어난 것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잘해. 근데 거기다 방산까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어떤 캐시카우를 역할을 했던 미국의 역할들이 이거 사라진다 그러면 이건 막아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잠깐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 미국이. 그래서 방산 쪽은 되게 그렇습니다. 미국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거의 한국 쪽과의 협력을 하려고 뭐 전원입니다. 여기저기서 전하는 얘기 하다가 미국의 급한 콜을 받고 일단은 이번에 계약 일단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했었으면 이번에 나왔으면 또 계약 엄청날 뻔했습니다. 또 단위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미국의 반대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패싱해서 이렇게 쭉 돌아와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랬죠. 카슈쿠지 사건 관련된 1년의 사건들 이거 관련돼서 법원의 인권 관련된 쪽의 그 판단을 그냥 종이 주세요. 가서 찢을게요. 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상황들이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아하겠죠. 그러면 휴 하고 한숨을.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유가 쪽에서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둘이 화했으니까 사우디가 이제 미국의 요청에 맞게 증산을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유가가 급락했는데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있죠. 날씨가 의외로 따뜻하다. 지금 생각보다 11월 중반 넘어갔는데 우리도 따뜻하죠. 유럽도 중부 쪽에도 아직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올해 도왔네요. 신이 도왔네요. 유럽은. 그런 현상이 나오긴 있는데 모릅니다. 기후는 예측한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또 북극에 한파가 몰려온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되면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는지 몰라도 지금 10년물 국제금리나 이제 물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여기죠. 지금 보게 되면 3.9대 요 라인들 조금 또 저희 강의 툴이 바뀌었죠. 제가 큰맘 먹고 펜슬을 구입했습니다. 전자 펜슬. 그거 했더니 훨씬 좋으네요. 보시기 좋으시죠? 저도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IT 기기를 투자해야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시기 좋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투자하고 좋은 쪽으로 PC도 터치 잘 되는 걸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4.4 라인들인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 부근이 돌아가서 다시 쭉 안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전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른 것도 물론 봐야 됩니다. 단기물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준은 주식이 별로 안 좋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꺾인 게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급히 꺾인다. 이건 또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냐면은 경기 침체 요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경기 침체. 이거는 더 시장에 안 좋은 뉴스겠죠. 게다가 하락해도 적당하게 하락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거 오르면 오른다고 문제,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문제. 결론은 요 정도 라인입니다. 요 정도 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3.6대 같습니다. 3.6대를 천천히 아주 좀 급하게 말고 급하게 급락하게 되면 이건 또 경기 문제니까 6대를 천천히 내려오는 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변화, 주식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거를 또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아까 잠깐 봤던 그 일본이 왜 나오죠? 이거는 그 상품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유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가는 저희가 꼭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관련된 이쪽에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쪽의 종목들 이쪽을 또 미국 쪽에도 갖고 있고 저희가 또 종목 쪽으로도 계속 피팅 밸브 강관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좀 길게 볼게요. 만약에 한 달치로 본다. 고점에서 지금 80달러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이라는 건 느껴지시죠? 80달러대에서 지금 기준으로 지전 고가까지 생각하게 보게 되면 요 라인들 보게 되면 약간 75? 이 정도겠죠. 요게 중요한 또 변화입니다. 75 WTI 기준으로 75달러 정도 내려가서 지지를 이거를 무참하게 깨고 내려간다.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이거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 이게 과연 그 주식시장에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월봉이긴 한데 과거에도 급하게 하락했던 수치가 나왔었을 때 지금 최근에 유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이거를 시장이 좋게 받아들였나요? 절대 좋게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유가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도 반영합니다만 급하게 밀리게 되면 가장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75달러대를 서서히 밀려나려가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나오는 하나의 구실점 역할을 해준다. 그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정도에서 또 75달러대에서 90달러대 요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해준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나 흐름들이 강하게 내려간다. 이거 오히려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 경기 관련된 쪽이나 지금 최근에 약간 좀 고개를 들었던 종목들도 다 정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부터 저희가 아까 봤던 또 내용들까지 합쳤을 때 달러 인덱스죠. 다 그런 거 봤었을 때 안 좋다. 그러면은 저는 저희 주식 비중 줄입니다. 당연히 줄이고 이번에는 제가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흐름 봤다가 그러면 대응하면서 정리했다가 30%대까지 줄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폭풍이 나오는 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장기로 보는 저희 텐베거 종목들만 빼고는 다 정리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미리 언급을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제 기준에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정리하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구리 잠깐 볼까요? 구리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나오다 보니까 올라온 게 더 큽니다. 그쵸? 이거는 달러 약세와 움직였던 구간.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러가 다시 올라오니까 약간 좀 힘 빠지죠. 이게 본격적으로 구리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단서고요. 원자재니까요.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수요 기반한데 구리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지금 현재로는 구리가 많이 쓰이는 거 뭐 전기차, 전장 부품 이런 쪽으로 많이 쓰면서 앞으로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뒷받침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네.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하면서 이 중국 수요까지 겹친다 그러면은 이런 그 원자재 가격들이 또 팍 하고 튀겠죠. 그 전의 라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구조겠죠.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중국이 대답 없는 거죠. 뭐 하는지 마는지 뭐 일단은 그 뭐 액션은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요즘 시진핑 주석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동안은 정적을 제거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네 내가 삼위원님을 위해서 올라서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줄다리기를 하고 그 와중에 또 인민들을 좀 잡아야겠다. 예, 왜냐면 통치를 계속 전임에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약간 그런 거죠.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쪽에서 하게 되면 난리 났죠. 벌써 시위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왜 너만 독재하고 난리냐. 다음 정권은 이양해야지.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룰을 다 깨고 혼자 또 세 번째 네, 그렇게 하려고 나오게 되면 눌러야죠. 뭐 공포든 뭐든 아니면 강한 압박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지난 인류의 역사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또 독재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침해해서 즉 이상한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그리고 살아라. 그게 너희들의 개돼지들의 운명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중국이 뭐를 핑계로? 예, 그거죠. 코로나19 핑계로, 방역을 핑계로 지금 사람들을 확 또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경기가 엉망이에요. 지금 부동산 관련, 만약에 이게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중국의 인민들의 불만이 엄청 컸을 텐데, 이 관련된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기 관련된 쪽 소비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때 그냥 일단 딱 통제해라. 이거를 핑계로 지금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지금 관리를 하는 쪽이죠. 근데 일단 터질 거 터지고 좀 터질 걸 막아가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을 버는 것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완전 철저하게 지금 계획된 경제 계획적 통제로 나가고 있지만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표방했지만 거기다 모든 어떤 핵심은 결정과 의사기구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공산당이 아니라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상하이방인가요? 네, 이쪽이 거의 뭐 중점적으로 딱 맞춰가는 하나의 기구로 지금 변질된 거죠.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겠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살아난다, 이제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한 3월, 지금 예상은 3월 전인대 쪽으로 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1월달에서 3월달 같은 경우가 약간 시장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한 1분기 정도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뭐 어떤 변화가 나오기 전에 약간 겨울이 아주 추워지는, 그러니까 뭔가 터질 게 이럴 때 뭐가 큰 게 하나가 터져가지고 뭔가 시장이 경기 침체 요인들을 막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3월달에 이후에 하나씩 풀려가는 뭐 이런 쪽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소설 쓴다. 예,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 쪽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빠르게 강하게 올려놓고 아무 일도 없어, 경기 침체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거에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씩 지금 뭐 물그락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수면 위로 안 나오고 있는 과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나와서 혹시나 이번에 또 FTX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그 가상화폐 쪽이 아니라 이게 약간 금융 쪽으로 여파가 얼만큼 미치는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영향은 있을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 물린 기관이나 이쪽에서 타격받은, 만약에 여기다 투자를 한 뭐 몇억 달러 했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 뭐 1억 달러 내서 한 1,500억 원 정도 되죠. 물렸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돼서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500 하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또 오히려 그러면 유동성이 마이너스 뜨다 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럼 안 되겠죠. 다른 거 정리해야 되겠죠. 뭘 정리합니까? 채권을 정리하든가, 채권은 지금 뭐 정리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아니면 주식을 정리하든가. 근데 만만하게 주식이겠죠. 이거 만약에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FTX발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 금융기관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그래도 뭐 많지는 않다, 뭐 노출 별로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게 지금 현실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중국 얘기 나오면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예, 중국어 하도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위험지표 또 뜯어보겠습니다. 빅스는 뭐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크게 안 본다. 왜냐면 자리 밑에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거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빅스는 이제 바닥을 약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조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이걸 좀 자세하게 좁혀서 볼까요? 그럼 확 좁혀서 보게 되면, 항상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1년 사이 기조를 보게 되면 지금 가장 걱정보다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점 수준이, 레벨이, 그래서 이때는 약간 좀 거의 근데 비슷하지만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레벨 요 레벨 자체,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쭉 하고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저점이 높습니다. 이게 아직은 리스크가 끝났다고 보기 힘든 수치 중에 하나다. 만약에 이게 이 정도까지 24대까지 내려온 거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진짜 리스크가 끝나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시장도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되면 강조드린 게 여기죠. 여기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이 깨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약 한 18, 19대가 깨져야 됩니다. 여기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추세적인,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저항으로 바뀔 테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저항이 될 테니까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제일, 뭐 그렇다고 10대 또 깨질 일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변동성 가지고는 예전에 어떤 한 자릿수 대 빅스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제 완전히 골드락스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대한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만 기대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네, 그래서 수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본 다음에
또 장단기 금리차죠. 이건 뭐 변화가 없어요. 네,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장단기 금리차 더 악화되는 기로로 가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변화가,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장기 금리는 거의 주춤주춤. 네, 그러면 금리는 이번에 또 강하게 한 50bp 올릴 건 반영하고 있는데 10년물 정도 아니면 장기물은 우리 잘못하면은 그 금리가 앞으로 내릴 거야. 아니면 금리가 경기 침체 때문에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하락할 거야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지금은 거의 손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개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당 부분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보통 혹자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예전에도 한번 봤듯이 지난번에 잠깐 이탈해서 나왔던 2019년도 이거 가지고도, 물론 이때죠. 이때 가지고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 코로나19 같은, 이건 물론 뭐 이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거와 함께 변화가 나왔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간다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못 잡고 있다. 물론 금리 물가의 여파와 함께 같이 연결되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라는 쪽에, 스프레드는 더 악화되고 있다 라는 쪽에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좋은 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만약에 이제 다 됐고 시장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들이미는 지표는 첫 번째가 이거 같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저희가 항상 또 보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죠. 네, 그래서 요거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막 찍고 있네요. 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그나마 안정으로는 들어갑니다. 아직 뭐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부도 리스크가 조금 더 격화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안정화되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가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고점에서 머무르는 자리나 아니면 이제 하향했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진폭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가는 기조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 한 단계 위험이 좀 이상해 라고 말씀드렸던 요 단계, 여기 레벨업이 됐던 단계에서 안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아직까지는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한계 기업이라고 불리는 쪽도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돈 구하는데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없어. 근데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이런 거죠. 한번 발생해서 와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 쓸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물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나왔던 변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것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안정은 들어오는데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부 깨는 요 밑에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또 요 단계죠. 네. 여기에서 변화가 나오는 거 약간 정체가 들어가서 점점점점점 이러고 있는데, 네. 다음 단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지표들 이런 것 저런 것 살펴봤고,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써드린 수치, 지수 쪽에 유리한 쪽과 아닌 쪽 몇 가지 드렸을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시장의 위험 관리의 하나의 변화로 또 모델로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해봐야 될 게 이제 또 기술적 분석 관련된 쪽인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되게 애매하죠. 애매한 상황들. 네, 이제 미국은 딱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나스닥 기준으로만 볼게요. 어차피 금리에 제일 민감하다 보니까 나스닥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난 저점대 깼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서 볼까요? 네. 지난 저점대 한번 깼다가 여기 돌아가는데 이 장기평에 별 재미없는 모습이 나오죠. 돌아가려면 여기 가야 됩니다. 13,000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적점 고점대와 이거 지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기가 아직은 어렵죠. 예,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결론은 단기적 다음 주까지 봤었을 때 저희의 툴이 여기도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죠. 쭉 빠지던 55일선 계속 저항받았습니다. 한 3번 저항받고 또 밀렸습니다.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죠. 갭상승과 55일선 돌파. 근데 지금 또 보니까 딱 여기 55일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시가가 지지를 받고 거기서 어떻게 가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제대로 되면은 여기 지지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 다음 지지 다 받고 V자로 가는 예,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점이 막 찍혀 있어가지고요. 네, 요 단계로서는 다음 단계는 여기 지지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단계. 그러면은 지금 저항은 여기입니다. 직전 고점대와 함께 지지 잘 받았기 때문에 11,500원 11,500 넘어가나 또 하나는 요 55일선이죠. 네, 1000선 부근 정도.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11,500 위로 상향 돌파 가는 움직임 확인돼서 위쪽에 돈다. 주식 굿입니다. 근데 만대로 11,000대 좀 비질비질 되면서 거기 다시 재이탈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또 들어옵니다. 1,500. 그러면 1,500까지 또 다이렉트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식 안 좋은 거다. 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두 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500 돌파하느냐, 11,000 하향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기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1,000 이탈하게 되면 그냥 주식, 또 올라가겠지 뭐, 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기서는, 저희, 지금 현재 70%죠. 한 50%대 밑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시장에 맞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양동작전에서 변화를 체크하자라는 쪽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그때 되면은 앞서 저희 살폈던 것처럼 달러 변화 나올 거고 거기다가 유가나 아니면 또 거기다가 채권 금리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신호 거기다가 11,500 11,000 이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좋은 신호가 아니겠죠. 네, 이거를 체크를 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55일선에 제가 대한 예의가 한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돌파할 때 한번 닫고 돌파했다가도 한번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돌파했다가도 그 자리 쪽에 다시 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이때가 가장 단단한 모델이고 가장 중요한 요거죠. 요거. 이때도 밑으로 쭉 상향 돌파했다가 한번 눌립니다. 55일선 안 깹니다. 이때는 약간 좀 긴장은 했죠. 근데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정한 밑에서 하단부에서 N자형 패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지난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게 되면 이번에도 들어갔다가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완벽한 모델. 그러면 연말 12월 산타랠리 징글벨 이거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단계고요. 여기 아니라 여기 이탈한다. 이거는 산타는커녕 지금 산타 찾을 때냐 산타가 돈이 없어서 유가가 많이 올라서 못 온다. 아니죠? 루돌프가 끌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에너지 비용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점들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탐욕과 공포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탐욕 쪽에 가까이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미국 시장이 마저할 정도로 지난번 고점 때 다 왔고 좀 길게 볼까요? 주봉으로 본다.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지난번에 고가가 36,500이었는데 이번에 33,000 한 10% 빠졌나요?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다고 하게 되면 가장 우량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S&P 500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지금 뭐 아직까지 회복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4,250 지금 현재 4,000선 근처. 네. 아직 뭐 직전 고점과 5%밖에 차이 안 났고. 하지만 문제는 나스닥이다라는 거. 원래는 지금 여기 13,000대 그쳐 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거의 못 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지금 금리 상승에 취약하게 변화된 시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요. 한국은 일단은 지수 쪽과 외국인들 쪽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선은 여기입니다. 일단 2430
이번에 올라올 때 중요한 갭이죠. 이 갭 발생한 부분을 이거를 메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2430에 나왔던 요 레벨이죠. 예,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연합인포맥스에도 잠깐 설명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걸 왜 제가 거기서 설명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야 되죠. 잘 아시는 거죠. 제가 항상 주가가 분봉으로 매매할 때 지금 나오는 거, 이 3일선과 13일선이 크로스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쪽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3일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꺾거나 좀 무거워져요. 중요한 건 밑에서 올라오는 13일선이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징 불기둥 뭐 이런 것으로 네, 딱 받쳐주고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크게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돌아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고요. 이런 크로스 자리에서는요. 근데 밀리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진짜 무시무시한 장이 나옵니다. 하락으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 라인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아주 지금 미세한 작업적으로 봤었을 때 나오는 요게 이제 올라오면서 나오는 변화와 크로스가 되는 이제 흐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강력한 지지권 중에 하나가 앞서 보셨던 243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 거기다가 저항은 뭐 다 보시는 것처럼 2500. 근데 여기냐 2500이냐 라고 봤었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른 흐름이 중요한데, 밑으로도 또 보게 되면 그렇다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권 중에 하나 2350선 중심으로 벌어져 있는 우리의 큰형님 55일선 라인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지금 또 우상향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건 좋은 신호인데, 그러니까 한 50포인트 안에서 지금 50포인트 안에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중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보게 되면 요겁니다. 지금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순매수 금액입니다. 지난번에도 주가가 이렇게 쭉 움직일 때 나왔던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이 그나마 샀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때 거래량은 외국인들이 사는데 시장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정체, 하향, 뭐 그때 반도체 종목들을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기껏해야 움직였던 거 2차전지 쪽, 그리고 태조 이방원 종목들 움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중소형 테마,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패턴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거래가 무지 많이 늘어나요. 이때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겠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일단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외국인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어이쿠, 외국인들 지난번에 사고 그렇게 크게 판 거 없는데 이번 또 산다. 그러면 이거 포지션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쇼커버링이 매수로 진행되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이게 또 하나 걱정은, 일단은 뭐 지난 여름 전에부터 때리고 왔던 공매도는 수익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난번부터 요 9월달, 10월달 들어갈 때 공매도 금액들이 하루에 평균 5천억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면 아마 만약 이쪽에 한 2550에서 시작해서 한 2150까지 한 400포인트 빠지는 과정 쪽에서 내가 공매도를 여기 계속 대응했다. 그래서 계속 공매도 포지션을 늘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반 미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요 사이를 보게 되면 2350 미칠 거예요. 요 2350이나 2300이나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주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손해예요, 지금요. 근데 견딥니다. 이거 시장이 또 빠질 거야. 견디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나갔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요? 손해폭 커지죠? 그때기다 연말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공매도만 하면 다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청산 들어가야죠. 연말에 그냥 손해폭 커지고 그냥 놔둡니까? 예, 정리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거래량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이쿠 안 되겠다. 예전에 샀던 것도 수익이면 정리하고 지금 매도 친 거 이런 걸 약간 반가이 네, 좀 정리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상승 매수세로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는 지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또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첫 번째는 지수 아까 보셨던 것처럼 2,500원으로 가느냐 2,430으로 가느냐에 대한 범위.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동향. 외국인들이 하루 정도 빠졌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는 이런 거 괜찮습니다. 기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다시 쭉 하고 매도로 못 버티겠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또
시장에 좋은 신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달러부터 주르륵 봤던 연결고리들이 다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 부정확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일단은 2430점부터 긴장, 아마 이쪽은 기회적으로 제가 이탈하게 되면은 10% 줄일 겁니다. 10% 일단 줄여서 대응. 그러면 이제 60%겠죠, 저희가. 그리고 또 60%대에서 이거 동향들 봐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아니겠다. 그러면 여기서 과감히 더 줄일 겁니다. 그렇게 흐름을 보시되 지금은 고점에서 약간 좀 줄여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또 수익도 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그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식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비중이 만약에 지금 70%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못 따라 하실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최저가 만약에 그럼 우리 기준이 70%다라고 하는데 나는 거의 항상 지금까지 100%로 주식 왔다 갔다 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추가로 30% 정도 현금을 더 들어올 수 있는지 현금을요. 첫 번째가 그거죠. 추가 현금 이게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최근접으로 맞춰 가시던지 저희 주식 비중에 맞춰서 현금은 그럼 30% 있는 겁니다. 아니 세 번째는 일단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기존 종목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난 이거 못 파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최근에 들어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팔아서 월요일날 이걸 팔아서라도 70% 맞춰야지라고 좀 가까이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안 좋은 거는 세 번째 이거 현금이 제로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근데 왜냐면 현금이 제로면은 뭘 대응할 게 없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종목 쪽에서도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대응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100% 현금인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너무 없고 그런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현금 지금 10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조금씩 다 그 A 종목 10주, B 종목 10주 이렇게 해서 뭐 다이소처럼 계좌가 많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을 다 뚜르륵 들어서 100주 갖고 있던 거 10주 갖고 있던 거 1주 이런 식으로 딱 하게 되면 결국에는 10%는 현금 남지 않습니까? 요 10% 현금을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위험 관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좋은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주말 영상에 나왔던 좋은 종목이네. 그러면 그런 거 따라 살 수 있는 용도 그러면 또 100%가 되겠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보면서 흐름 보고 또 바로 액션 취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최근에 산 거는 최근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사서 뭐 손해폭이 만약에 지금 한 40%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0%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에 100주를 갖고 있었던 마이너스 40%를 그중에 10주만 팔아서 손실 확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해보셔서 해보시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셨던 많은 저희 Q&A 질문 올리셨던 분들 쪽에서도 장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변화 한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10%의 현금을 가지고 얼마나 요긴하게 잘 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또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까지 한번 점검해 봤고요. 또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미국 주식의 키움 쪽에 차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저희 지금 미국 주식 4종목 갖고 있습니다. 트랜스오션 지금 고점권역이죠. 고점권역에서 최근에 사고 지금 뭐 60%대에서 뭐 큰 변화 없습니다. 4.14달러대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을 하면서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종목을 더 안 늘리고 거의 관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주식의 첫 번째가 환율이에요. 환율 가지고 지금 앞서 저희 환율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즉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국면들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달러가 꾸준하게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바디에서 잘 끊어야 됩니다. 달러도 체크하고 미국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달러 약세로 가든 아니면 포지션 자체를 달러 인버스 ETF를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서 요거를 좀 해지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어렵죠 이거요. 달러를 연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 주식을 내가 3천만 원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을 하게 되면은 달러로 해지를 하는 비율들이 이걸 또 얼마큼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0, 어차피 2x 인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2배죠. 그러면 300에서 최소한 600 정도까지는 맞춰줘서 10% 20%는 좀 있어야 그나마 약간 커버가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미국 주식을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 환율 좀 확인되면 하자라는 쪽에서 지금은 너 이런 게 지금 트랜스오션 같은 경우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은 환율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60%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보는데, 일단 팔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일단 보유고요. 오늘 또 이제 스콜피오 탱커스 신고점에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주 행복한 해피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괜찮습니다. 실적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올 것이다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산이나 그런 들 가지고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고가 라인들 괜찮다. 근데 또 아마 이거 팔 때는 신호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유가가 흔들렸는데도 전혀 영향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저희만 유가 하락했다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툭툭 밀리고 그러는데, 아니 미국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로나브 쪽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안 밀려요.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고. 둘 다 지금 다 신고가 영역 쪽이 신고가고 세 종목 다 고점에서 충분히 수익이 그냥 유지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환율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세 종목은 여전히 보유. 마찬가지로 저희가 네 종목 갖고 있습니다. 온세미컨덕터. 이거는 거의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데 고점은 지금 열려있는 상황들. 그래서 조정 잘 받고 만약에 나스닥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신고가 나올 패턴이죠. 네, 그래서 온세미컨덕터도 컨덕터. 예, 이것도 큰 변화 없고 그냥 내년에 또 다른 이제 전기차들 GM도 2024년인가요? 500만 대 생산 얘기 나오고 있고 단위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배터리 어디 있어? 그러면 몰라, 그냥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잘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다른 회사들도 다 전력 반도체 쓸 텐데, 그럼 이 회사는 아메리칸 퍼스트다 보니까 국산 거 쓰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동차 쪽과 전기차 쪽이 성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나가게 되면 더 쓸 일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부터 거기다가 로봇까지도 다 전력 반도체 필요하겠죠. 네. 로봇의 P는 P라고 해야 되나요? 네. 로봇의 힘, 에너지, 이건 전력이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에너지원, 칩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전히 보유하되 환율 때문에 지금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사신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만큼이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제 영상 앞에 달려고 그냥 만들었던 혹시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상, 누가 제목을 보는데, 이 정도야? 라고 하려고 하는 뭔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목, 썸네일 정도라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셔서 동참했는데, 그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좀 더 끌고 가보고, 동향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말들이 많은 세금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나오는데, 왜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그놈의 세금들이 짜증나게 해서, 세금 가지고 좀 가만히 주식하게 두면 안 될까요? 자꾸만 저희 희망들을 밟는 얘기들. 네. 그것도 표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 역시 또 정치인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참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 길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서 진입해 본 정도. 아마 그게 진짜 한국 주식을 망각하고 그냥 프레임에 갇혀서 부자들과 또 이제 근데 지금 중서민이 부자로 가기 위한 꿈이 큰,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다 같이 못 살자고요. 네, 다 같이 주식시장 망가뜨리고 그냥 돈만 버는 족족 다 세금 다는 아니겠지만, 네, 세금 내고 해서 시장을 죽이겠다고요. 네, 이런 파렴치한 정책을 짜고도 무슨 표를 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정치 얘기하면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정도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웬만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지금 박스권 요렇게 다 드렸죠. 근데 이제 세금 관련돼서 이게 야당과 정부가 어떤 딜을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여파가 그러면 만약에 에이 몰라 그냥 넘어가 그러면 내년부터 금융소득세 시행이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철폐되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안 되겠어. 100억 양도세 그냥 유지해. 이런 쪽으로 나온다. 남은 기간 동안에 중소형주 상당히 또 부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진행이 9월 달부터 돼야 됐거든요. 9월 달부터 이렇게 쭉 봐서 더 큰 10억 넘어가는 분들은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쓱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별로 안 좋았죠. 이게 대자비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0억 양도세 이슈가 그냥 기존 그대로 가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안대로 뭐 못 맞춰준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아마 중소형주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로 보면서 야당이 어떻게 나오고 또 여당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냥 제발 저희 편하게 주식하게 좀 놔두세요. 예, 니 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뉘앙스에 따라서 중소형주 쪽에 대한 변화가 또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그 얘기 나오고는 또 움찔하고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약했죠. 원래는 지금 코스닥이 더 힘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코스피는 고점에서 박스권 관련돼서 지금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돼 있고 중소형주가 더 못 갔기 때문에 힘내야 될 타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비열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12월 달, 요때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13일 날 미국의 CPI 발표되고요. 그날부터 FOMC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14일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는 15일 날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저희는 14일, 15일, 12월 달에 14일, 15일 날에 거의 이제 영향을 받을 정도다 보니까 이달은 CPI 영향, 그 다음에 FOMC 영향 이러다 보니까 요때 또 변동성이나 요 무렵쯤에 좀 커지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지금 11월 중반부터 12월 중반까지 넘어가는 그래도 황금기 같은 한 달 동안에 제발 좀 별일 없어라.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서 그냥 좀 종목들 좀 살아나는 거 좀 챙기고 매매 좀 하자라는 전략인데 그거를 그렇게 안 보여주게 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크게 나올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는 아직 이슈 없는 때에서 한번 좀 더 지켜보자라고 보시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12월 중반까지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심정이고 바람이고 기본이고요. 근데 내년 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이런 기회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아직도 한 달간에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1월 달에는 12월 달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근데 제가 보통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는 항상 기업들 실적이 문제가 생기거나 비용 부담이 과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언제 터느냐? 4분기에 많이 정리합니다. 이런 기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들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죠. 이게 언제 발표가 됩니까? 1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거기다가 외부 변수까지 만약에 터진다. 이중 고생이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물론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1월 효과 얘기 나오면서 막 또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반대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트리거 만드는 게 뭘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다음 주 일정 중에 또 체크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수요일날 FOMC 의사록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11월 24일부터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미국은 다음 주 월, 화, 수밖에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추수감사절로 하루 쉬고요. 금요일 날은 반장만 합니다. 오전장만.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거의 뭐 휴가 시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휴가 간다. 그런데 누가 주식 매매 열심히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주는 미국은 월, 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거래가 한산해요. 미리 오후장 그냥 장 볼 것도 없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죠. 물론 영어로요. 네. 굿바이.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목금은 별 영향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국내 쪽 이슈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가 다른 쪽으로만 연결이 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지켜보시되 하나 체크할 게 24일 날은 한국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요거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로는 우리 금리나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부터 한 25bp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좀 맞춰가야 된다 그러면 25bp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또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거의 금리 인상이 다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하고만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정도면은 뭐 아직 뭐 불안감은 하죠. 예, 지금 현재 국내 금리와 근데 해봐야 한 25bp 정도가 아닐까로 보는데 이건 뭐 예, 제가 매크로 전문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보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월드컵이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개막식하고 그 경기가 들어가는데 예전과 같은 월드컵 분위기 전혀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24일인데, 그래서 종목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제가, 종목들을 또 움직여 봐야 변화가 나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세다고 하는 교촌 FMB를 제가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던 결과, 언제 하셨는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건 13분봉, 그러니까, 3분봉, 13분봉, 55분봉을 유기적으로 쓰세요. 네, 그래서 55분봉을 본다. 이게 위로는 가다가 쭉쭉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공부했던 결과 보게 되면 빠지는 차트인가요? 아니죠. 계속 닿기만 하면 55분봉에서 밑에서 탁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리고 하는 모습들 확인됐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좀 제대로 밀리겠네. 제대로 밀리는 55분봉이 단 적도 없어요, 지금요.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55분봉에 55이평. 그러면 13이평 가지고 그러면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자리 잘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샀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런 말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13분봉을 같이 보다 보니까, 이런 데 샀다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지켜보지 뭐 하게 되면 또 기회 났다가 이런 거 나오고, 번쩍번쩍 나오고, 지금 딱 2번 매매해봤어요. 2번 매매했는데, 자리 들어올 때마다 들어갔더니 괜찮더라고요. 정고점대 주고, 이번엔 정고점대 여기쯤 넘어갔더니 그것까지 주고 더 가더라고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교촌 FMB가 힘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봉 보게 되면 저 왔다 갔다 저런 거 누가 매매해. 이거는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는 거고요. 요거를 엑스레이로 보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분봉으로 펼쳐서 55분봉 보게 되면 저렇게 세네. 잘 안 밀리네. 55분봉에 아까 보던 그런 차트 3분봉과 13분봉이 연결되는 이런 자리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서도 기회를 주네 라고 보게 되면 그런 자리 무너지는 게 별로 없죠. 13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리들 괜찮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3분봉 쪽에서는 3분봉은 지금 이제 호가가 이렇게 거래 많이 되고 호가가 50원 단위로 움직이는데 3분봉은 솔직히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강한 세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자리를 찾겠죠. 근데 이때도 들어갔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 날로 넘어갔네요. 이런 때는 좀 부진하죠. 샀다고 하더라도 종가 정리한다 그러면은 12,500원에 500원에 샀던 거 12,400원에 정리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로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 확인된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 변화가 나온다. 한쪽에서 이거는 일단 또 교촌 FMB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언제 거죠? 예. 이쪽도 한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한국 팀이 선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대표팀이 24일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그때쯤에 고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 관련주 가나같이 움직이면서 들썩들썩하면서 계속 움직이겠죠. 하다가도 약간 24일 전날이다 보니 24일이 밤 10시니까 24일 날 장중에 고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장중에 고가가 아닌지 아니면 또 월요일 날은 또 약간 좀 흔들렸다가 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아닌지 많은지에 대한 대표적인 변화는 한국 팀이 우루과이를 이겼어요. 기대감이 높죠. 2차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치킨 더 열심히 먹겠네. 맥주 더 열심히 마시겠네. 요거랑 제주 맥주죠. 네, 요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주 맥주가 아니라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주 맥주를 보는 게 약간 테마잖아요. 테마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1,800원인데 저거 어떻게 보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3분봉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3분봉 보게 되면은 웬만해서 안 밀립니다. 밀기 시작했고 닫기만 하면 올리고 닫기만 하면 올리고 다 그런 자리들이죠. 예, 그래서 크게 처음에는 아마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일 거예요. 여기는 살짝 들어와서 책을 안 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탈이 됐다 보니까 이 책을 냈었지 않습니까? 1730원. 근데 일반적인 경우 가다가 지금 전고점이다 보니까 1760원에 팔 준비를 하려고 봤는데 요거 지금 일봉상의 패턴도 눌림목 완성되고 들어가는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오긴 하죠.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도 아마 여기서 팔았습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 사도 되거든요. 근데 또 사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그냥 에이 몰라 또 사봐. 1750원쯤 샀어요. 사게 되면 기다리고 나면 또 이런 드르륵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고점에 파느냐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좀 비싸게 내느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죽지가 않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일단 관심권입니다. 관심권이 어디냐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권입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 시황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지금 변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변곡점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장에서 저희 전략 짜는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종목 관련된 쪽으로 또 두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